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현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정문에 나가서 이렇게 밖에 날씨를 보니까 오늘 날이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비도 오고 오늘 아침도 좀 쌀쌀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날도 풀리고 하면 이제 다들 나들이나 혹은 여행 계획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활동도 늘어나고 나들이 하게 되면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낙상 사고나 이런 것도 좀 증가하는 추이가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나들이 또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은 이제 고관절 골절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이제 돼 있고 수술을 해야 하나요? 좀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반적인 이제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제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을 뵙고 설명을 드리고 어떤 수술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거나 할 때 듣는 많은 그 질문들 그리고 어떤 그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고관절의 골절 어떤 식의 골절 타입이 있고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추 예후라든지 혹은 이제 재활 그다음에 예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간략한 소개고요. 먼저 이제 앞선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고관절이 어딜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면은 대퇴골이라고 하는 요 뼈의 머리 부위와 골반골이라고 하는 곳의 비구라는 곳, 이 두 부위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을 이제 고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 모양의 대퇴골두와 접시 모양의 비구가 이렇게 이루는 관절이고 우리가 뭐 볼앤 소켓 조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 골절이 있을 때 이제 고관절 골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대퇴골을 살펴보면 요 부위에 각각의 또 명칭들이 좀 있는데 먼저 요 밑에 부위는 대퇴경부라 그래서 목이죠. 대퇴골의 경부 목 쪽이고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부위를 대전자부 그리고 아래쪽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뼈를 소전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를 우리가 전자간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퇴골의 고관절의 골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퇴골 경부의 골절 그리고 전자강부의 골절을 이야기를 하고 이 골절이 전체 골절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저도 앞으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대전자부 단독적인 골절 부위 또는 소전자부 밑에서 골절이 이루어지는 전자하 골절 등이 있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고관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그리고 골반골 그리고 대퇴골이라는 뼈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에너지가 가해져야지 이게 골절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큰 에너지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는 낙상사고라든지 추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해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에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혹은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거나 혹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헛디디셔서 넘어지시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관절 골절의 약 8-90%는 골다공증성 골절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주로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서 발생하는 골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관절 이제 골절의 진단은 항상 이제 뭐든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좌측에 전자간 골절이 있음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기본 검사는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골절 환자가 왔을 때 어떤 그 수술의 그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골절이 좀 애매한데 환자분은 굉장히 아파하시고 그랬을 때도 한번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쇄골절이 있을 때 또 이제 어떤 수술에 우리가 그 계획을 하려고 모양 같은 걸 확인할 때도 CT를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절 골절에서는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항상 찍는 건 아니지만 혹시 주변 부위에 다른 조직이나 이런 곳들에 어떤 손상이 의심될 때, 혹은 이제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해놨는데 그 뼈 안에서 어떤 그 실금 같은 거 그런 걸 좀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대전자라고 해서 그 위쪽에 요 부위에 국한된 골절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당연히 이제 부러지시니까 아파하시긴 하시는데 힘을 주고 걸을 때마다 굉장히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의 MRI를 찍어보면 대전자 골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세하게 전자간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 이걸 방치한 상태로 그냥 걸어 다니세요 하면은 추후에 이 골절이 진행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어긋나는 정말 전자간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적 처치를 좀 권유하는 그런 골절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제가 제목에도 크게 썼지만 과연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요 전자간 골절 그리고 대퇴골 경부 골절인데 이렇게 골절돼서 오시면 그러면은 다 수술을 해야 하나? 뭐 이 질문을 딱 들으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골절이 됐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서 이게 이런 골절이 저희의 어머님, 아버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님이라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력도 쇠하시고 지병도 많으시고 이러신 분인데 과연 수술을 했을 때 내가 그들이 이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지 혹은 회복이 잘 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걸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수술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걸으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보호자분들이 어디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관절 골절은 수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망한다, 뭐 회복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왜 수술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술 거부하시고 그냥 퇴원을 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 수술 안 해도 그럼 뼈는 붙을 수 있지 않냐? 요거를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사진 엑스레이를 보시면 우리가 이거 이제 전자간 골절이고요. 엑스레이상 이렇게 보시면 이 벌어진 조각조각들이 굉장히 벌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전이가 있다, 어긋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골절이 생기면 이렇게 굉장히 전이가 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 주위에는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각각의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이가 커지게 되겠고 아무래도 뼈들이 이렇게 어긋나 있고 벌어져 있으면 잘 붙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저희가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그 대퇴골의 해부학적 구조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 대퇴골 위쪽에 혈관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퇴골두, 요 대퇴골의 머리 부위는 목의 근처에서 지나가는 어떤 그 동맥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위쪽에 영양분이나 산소 이런 걸 공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요 대퇴골의 경부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따라서 요 혈관들도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양을 맞춰놓고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혈관의 손상 때문에 이 부위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갖고 온 건데, 요거 이제 외상과도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이 있고 우리 혈관을 다쳤을 때도 이렇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설명드리면, 이걸로도 외상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무혈성 괴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가 수술을 안 했을 때 이걸 뼈가 그럼 그대로 붙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붙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안 하고 요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 생존율의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년 생존율을 수술한 사람과 수술 안 한 사람들 각각에 따라서 이제 연구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안 할 시에는 1년 수술을 안 하고 나서 1년 뒤에 생존율을 따져봤을 때 논문마다 좀 수치는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한다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뭐 앉거나 서는 게 당연히 안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와상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서 폐렴, 욕창 이런 것들로 인한 폐혈증,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폐색전증 같은 이런 혈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약 한 70-80%가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수술이 능사냐라고 했을 때는 이 논문과 같이 우리가 수술하고서 1년 생존율을 따져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논문에서 이제 수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 10%에서 20% 정도가 수술 이후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물론 앞서 다뤘던 그런 뭐 폐렴, 그다음에 욕창 이런 것들로 인한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혹은 그런 혈전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원인이 있고, 또 기저질환이 악화,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이 안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한 군과 수술을 안 한 군을 따져봤을 땐 수술을 했을 때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라고 이제 여쭤들 보시는데, 수술은 이제 골절의 양상,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그런 고려 요소들로 인해서 좀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누구는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골절에 있어서, 누구는 이제 뭐 철심으로 내고정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철심으로 내고정하면 또 뭐 빼야 된다 들었습니다. 한 번에 인공관절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뭐 물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골절의 그런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방법은 다르고요. 먼저 앞서서 봤던 이제 전자간 골절에 있어서 어떤 수술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가 모양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뼈 안에다가 골수강이라고 하는데, 그 뼈 안에 이런 모양의 금속정을 삽입하여서 고정하는 이런 식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 경부골절인데, 대퇴골 경부골절은 조금씩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이, 혹은 이제 전이 얼마나 이제 어긋났는지 등을 좀 그리고 기저질환의 여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퇴골 경부골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대퇴골두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의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60세 이하,
이제 젊은 층이죠. 혹은 비전이 골절, 어긋남이 적은 경우에 한해서는 내고정을 좀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맞춰놓고 이렇게 나사라든지 혹은 뭐 철판을 대고 이렇게 안에 나사나 이런 걸로 고정을 해서 모양을 맞춰놓고 이렇게 우리가 골두를 살리는 이런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상하게 되면서 저리도 심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수상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대퇴골두가 이제 조금씩 살 그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대퇴골두의 괴사라든지 혹은 이 뼈 자체가 안 붙는 불리압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술을 해놨지만 어르신은 계속 통증을 느끼시고 보행도 힘들고 추후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재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면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수술을 하고 잘 걸을 수 있는지, 내가 예전처럼 걸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잘못된 인식들이 좀 있어요. 고관절 수술을 하면 뭐 수술은 뭐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못 걷고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되고 아니면 누워만 계셔야 되고, 그런데 수술도 왜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걸을 수 있냐, 이전처럼 걸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절반 정도는 예전처럼 걸으실 수 있고, 절반 정도는 보행 단계가 한 단계 떨어집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행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의지 없이 정상적으로 걷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팡이 정도 짚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 디귿자로 돼서 우리가 워커라 그러죠. 그거를 짚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이런 식으로 의지가 이제 조금씩 어떤 의지의 그 필요 여부에 따라서 보행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잘 걸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골절로 오셔서 그러면 수술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전처럼 아무 의지 없이 걸을 수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의 확률로는 걸을 수 있지만 지팡이 정도 짚을 수 있는 확률도 한 절반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이 잘 돼야겠죠. 잘 모양이 맞춰지고 수술에 대한 큰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보행에 재활에 있어서 그 요소들이 뭐가 있냐 봤을 때는, 일단은 먼저 그 전의 기저질환들, 그리고 전신 회복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환자 의지의 문제도 요게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무리 이제 저희가 뭐 수술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뭐 피검사나 기타 이후 검사를 했을 때 전신 회복 상태도 괜찮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환자분의 의지가 좀 약하시고 그래서 계속 누워만 계시고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그냥 침대에 그냥 있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저희가 억지로 세워서 걷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의 문제도 여기에 있어서 하나의 좀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회진 돌 때마다 환자분한테 좀 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좀 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빨리 좀 이렇게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들이도 하셔야죠 하시면서 좀 더 의지를 다지는 그런 걸 좀 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한 3일 정도 이후부터는 보행 시도를 합니다. 보행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리에서 앉았다 서는 거, 그리고 조금 그게 가능하면은 워커나 뭐 패러렐 바라 그래서 양쪽에 이제 봉을 잡고 걷는 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보행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요거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아파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걷는 시도를 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들 보시는데, 조기 보행이 일반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여러 논문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이렇게 걷는 시도를 하고 서고 걸어야지 하지 쪽으로 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혈전증의 예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도
조금의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좀 더 뼈가 빨리 아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합병증,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보행하고 일어서면은 조금 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조기 보행이 중요하고, 저도 그래서 수술 후 3일 이후부터 보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수술하고 계실 때 이제 수술하고 침대에서 다리 드는 운동을 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에 있어서 중요한 운동이라 저희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 하면은 다리를 편 상태로 침대에서 발목을 젖히고 무릎을 펴고 지면에서 한 10cm 정도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10초 열을 세고 유지를 한 다음에 내려놓고, 반대쪽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좀 이제 힘을 받으면서 그쪽을 강화하고,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좀만 누워 있거나 와상 생활을 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은 잘 됐고 뼈는 잘 붙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환자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은 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거 마지막인데, 저희가 그러면 대퇴골 골절을 예방할 수는 없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골다공증성 골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8에서 90%가 골다공증성 골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곧 대퇴골 골절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한쪽이 부러지신 분들은 반대쪽이 또 부러질 확률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지만 한쪽을 수술하시고 퇴원을 하셨다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넘어지셔서 또 반대쪽 골절로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골다공증의 예방,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보통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서 낙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바로 헛디뎌서 넘어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셔서 골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뭐 미끄럼 그 방지판을 그 화장실 바닥에 깐다든지, 혹은 침상 주변이나 화장실 가는 길, 복도 같은데 손잡이 같은 걸 놓고 좀 잡고 다니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음식이 뼈에 좋나요? 뭐 어떤 거를 또 추가로, 어찌됐건 뭐 드시거나 이런 거는 저는 항상 이제 뭐든지 잘 드시고 뭐 특별히 가리는 거 없이 잘 드시라 말씀드리고, 앞서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도 어떤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이나 비타민 섭취 이런 것도 같이 꼭 두루두루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골다공증의 진단 그리고 치료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골절 환자분 오시면 골다공증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골다공증이 있다, 혹은 이제 일반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치료 수술주 처치나 이런 거 치료를 하게 되면은 골다공증 치료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한번 요거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버홀드님, 아버지가 82세신데 고관절 골절 입원 중이시고 수술을 미루자니 통증이 심하시고 하자니 회복이 걱정됩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술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와상 상태, 혹은 평소에도 이제 걷지 못했던 분들, 아니면 정말 전신의 어떤 그런 내과적인 문제, 그런 기저질환, 지병이라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정말 수술하면 잘못될 것 같다 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수술을 진행하게끔 저희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여기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통증을 회복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상나무님 답변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고관절 부근이 너무 아파서 검사했더니 작은 골절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심한 골절이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깁스나 보조기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따로 깁스라는 개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가 크고 또 이제 깁스를 한다고 등에다 대놓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 욕창이나 이런 거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깁스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관절 골절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간 골절이나 이제 대퇴골 경부 골절 이런 부분 외에도 다른 부위의 골절이 있고, 그 골절 자체에서 그 골절에 따라서 또 수술을 할지 말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외에 이제 골반골에 우리가 치골에 뭐 상지 하지 골절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처치보다는 보존적 처치, 즉 그러니까 수술 말고 좀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적 처치 없이 좀 이제 경과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제일 정확한 거는 그 어떤 골절인지 그걸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는 결정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그런 내용의 골절은 대부분 이제 수술적 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골반골의 치골 골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술적 처치 외에 보존적 처치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퍼니와글님 68세 분이시고, 얼마 전에 심하게 부딪혀서 골절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골절 판정되었다고 하시는데, 뭐 근처라면 오셔서 진료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영상 검사해 보시고 골절의 어떤 그런 모양이라든지 양상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진료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춘님, 고관절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수술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반치한술, 그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공관절 반치한술을 한 분이 만 96세까지도 해서 수술을 해봤고 회복이 되셔서 걸어서 퇴원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나이, 물론 나이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나이보다는 그 외에 지병,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라든지 전신 상태 이런 게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뭐 나이 이상이 넘어가면 고관절 수술을 못합니다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왜 통증이 있는지, 일단은 그게 어떤 이유로 통증이 오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병원에 오셔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발리 가구파님, 이제 수술 통증은 어떤가요? 수술하면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라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수술은 당연히 우리가 옆에 엉덩이 뒤쪽으로 이제 수술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옆이나 뒤쪽으로 이제 거기를 째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위가 이제 아물어야 되고 또 이제 거기가 근육이다 보니까 그쪽이 아물면서 좀 이렇게 덧나게 아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흉이라 그러죠. 피부에서도 이제 째게 되면 흉이 남게 되는데, 당연히 근육이나 그런 조직들도 째고 나서 얘가 아물면 이전처럼 다치기 전이나 수술하기 전처럼 아무는 게 아니라 약간의 흉터 조직 같은 걸로 아물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약간씩의 통증은 유발할 수 있고 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골절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통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통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이 수술 이후에도 지속이 되지는 않고요.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흉터에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지셔서 걷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좋아지시고 하시고 이제 통증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들은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들도 있거든요. 나는 이제 수술을 이제 다치고 수술을 하고 회복이 돼서 다치기 전의 상황을 생각하고 활동을 하시다가 너무 아프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그때하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는 근력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전을 생각하고 막 활동을 하시면 그걸로 인해서 쉽게 근육들이 피로가 오고 여기서 오는 통증들도 물론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나무님, 골다공증이 있으신데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가벼운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때 그 골다공증의 어떤 치료 약으로 드리는 게 물론 이제 그 골다공증 치료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좀 드리게 되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약으로 드릴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도 합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햇볕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외 활동을 일주일에 한 3번, 한 번 할 때만 한 30분 정도 이상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골다공증이 있다고 몸을 아끼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만 있는 거는 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력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활동은 가벼운 운동, 뭐 걷기라든지 하다못해 산책 정도 이런 거를 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운동 강도가 크면은 또 그에 따른 부상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으시겠죠. 하지만 너무 안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 활동, 그 뭐 걷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산책 이런 것들은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고음료님도 비슷한 질문이어서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야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가벼운 걷기라든지 산책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낙상 안 하니까 항상 저기를 주지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시고, 가끔 가다 보면 뭐에 걸려서 넘어지신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뭐 줄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기타 이런 잡기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이 안 걸리도록 항상 뭐 주변을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어떤 낙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섬목수님, 네, 70세 여성분이시고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고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7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연세에서 저희가 뭐 물론 이제 근력이 된다 하면은 뭐 헬스장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많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걷기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전신 운동으로 굉장히 좋고 뭐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으시면은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도움은 많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운동을 일단 좀 하시라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시다면은 근력 운동 뭐 헬스장에서 하는 뭐 스쿼트든 뭐 이런 데드리프트든 뭐 했으면 좋지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환자분들한테도 저도 그래서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 그분의 어떤 그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가까이 맞춰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김광성님, 인공관절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교체 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입원 기간 보통 얼마나 되는지, 퇴원 후에도 재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데,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새 뭐 이제 많이 기구가 좋아지고 이제 그런 재료 당연히 이제 재활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주변 근력 강화 같은 거는 좀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뭐 회복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고관절 수술 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이나 자세 같은 거, 또 골절 안 하려면 평소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또 이제 고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이제 탈구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빠지는 거고, 고관절이 빠지는 거는 이제 자세에 의해서 좀 빠질 수가 있는데, 뭐 모든 인공관절이 다 어떤 그 자세에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 때 우리 변기 정도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낮은 데는 앉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낮은 데 앉게 되면 일어서는 과정 혹은 이제 앉는 과정에서 관절이 뒤로 힘을 받으면서 탈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 앉거나 좀 낮은 데 앉고 이런 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무실 때도 다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를 하게 되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베개나 이런 걸 좀 끼고 옆으로 돌아 누우실 때는 그렇게 주무세요 하고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당연히 이제 골절이 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같이 좀 병행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행이 좀 이제 재활을 하면서 회복이 되고 하시면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의지를 좀 벗어 던지고 좀 이제 두 발로 좀 걸어보겠다 하시다 낙상이 돼서 또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 그러니까 뭐 지팡이든 워커든 이런 거는 좀 자신이 붙거나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하시는 게 좋고, 예방 차원에서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거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홍서방님이 걷기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로봇 인공관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술 후 바로 걷는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수술 전 미리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키워놓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누구한테 딱 얼마를 하세요 편차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일단 어느 정도 해보시고, 이제 보통은 걷기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몸에 무리가 온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까지 편해지시면 그 운동에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했을 때 다음날 다다음날 몸살이 난다든지 그렇게 좀 아프다 하면 좀 강도를 줄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로봇 인공관절은 이제 로봇 인공관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로봇이 의사가 아닌 로봇이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하지만 이제 로봇이 도움을 주면서 각도라든지 어떤 그 기구 삽입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도움을 줘서 저희가 이제 기구를 잡을 때 그런 걸 좀 어시스트해서 그 각도로 좀 이렇게 기구 삽입이나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수치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공관절 하면은 어느 정도 의사의 그 주치에 감이 좀 개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수치화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고정이나 이런 걸 좀 덜하기 때문에 뭐 실혈량도 적고, 그래서 좀 더 통증 회복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후 바로 걷는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전신 상태의 그런 뭔가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바로 걷는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지금 한번 질문 드렸지만 물론 이제 전에 얼마나 걸었는지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과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뭐 피수치가 낮아가지고 좀 일어서기만 하면 어지러우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 같은 게 있어서 다리 한쪽 못 쓰신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회복이 느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키워놓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하면 근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키워놓는다면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양이 이제 확보되면 좀 더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당근 주스님도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사람마다 다른 건지를 여쭤보셨고 맞습니다. 이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딱 정말 일률적으로 수술하면은 수술 전에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이다 하면 모든 환자가 0이 되는 걸 당연히 바라야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의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뭐 한 2, 3 정도 남아있는 분도 있고 뭐 0에서 1 정도로 그렇게 좀 남아있어서 또 이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누구는 이 정도 통증을 통증으로 안 느끼고 그냥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구는 1, 2 정도의 통증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시면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의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질문은 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찾아오셔서 진료를 보면서 말씀 주시면 또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